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 티커 VVPR이 무려 1,900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면서 그 목적을 리플 XRP 매수 그리고 부채 상환으로서 명확히 못을 박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기업이 돈을 조달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지난 5월에도 비보파워는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서 XRP 전략 투자를 선언을 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추가 자금 조달 통해 가지고 XRP 매수를 공식화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지난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반복적인 행위로서 굳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비보파워의 본업이 재생에너지 테크 기업이라는 거고, 태양광과 배터리 같은 신재생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회사가 이 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XRP를 재무 전략의 핵심에 편입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이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자산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비보파워는 굳이 비트나 이더가 아니라 XRP 리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배경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XRP가 가지고 있는 결제 인프라의 특수성입니다. 리플은 지금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은행 인가 신청을 하면서 ETF 기대감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ISO 2002라는 이 국제결제망 표준과도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가격 변동성이 큰 투기 자산이 아니라 규제 친화적이고 실제 사용성이 뚜렷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보파워 같은 경우는 이번 자금을 부채 상환과 XRP 매수 이 두 가지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원래 기업들은 부채를 줄일 때 현금, 금, 미국 국채 같은 이런 안정적인 자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XRP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즉 XRP를 일종의 재무 버팀목, 안전자산 후보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 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떠오르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현실화시킨 바가 있었죠. 그 한 회사의 선택이 결국에 전 세계 기관들의 비트코인 편입 흐름을 촉발시켰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서 비보파워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자체가 XRP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수십억 달러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상장사가, 그것도 에너지 기업이 XRP를 공식 재무 전략 자산으로 삼았다라는 이런 선례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나스닥에 상장된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XRP 가격이 폭발하진 않을 텐데요. 왜냐면 1,900만 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이 글로벌 시장 유동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건 가격 뉴스가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신호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흔히 시장이 흔들릴 때 여기가 바닥일까?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이런 뉴스 자체가 심리적인 버팀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나스닥 기업도 이 공식적으로 XRP를 사들이는데 내가 너무 조급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분명하겠습니다. 단기 시세의 파도에 휘둘리시기보다는 기업과 제도가 움직이는 구조적인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XRP는 이미 RLUSD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은행 인가, ETF 논의, ISO 2002 연동, 그리고 EVM 사이드체인, 여러가지 다양한 퍼즐들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스닥 상장사라는 이름까지도 공식적으로 XRP 매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결국에 XRP의 위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비보파워의 추가 조달 뉴스 자체가 단순하게 기업이 코인 산다 정도가 아니라 XRP가 기업 재무자산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비트코인한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었다면요, XRP한테는 비보파워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말적인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라는 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신호겠습니다. 거시경제 흐름과 XRP랑 관련된 속보나 타점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미국 정부 셧다운과 그 여파로 촉발된 비트코인 상승 랠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알트코인, 특히 리플 XRP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부터 드리자면요, 이미 해당 셧다운 며칠 전부터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해당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었고, 생각보다 큰 공포감보다는요 오히려 기회 장세가 될 것이다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 연방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의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연방정부는 사실상 멈추게 돼버립니다. 이걸 셧다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정부가 멈추면은 단순하게 행정이 멈추는 걸 넘어가지고 경제지표 발표도 지연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용지표, 실업률, GDP 같은 이런 핵심 자료들이 늦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연준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 연준 측에서는 긴축보다는 오히려 동결이라거나 완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바로 이런 지점들을 캐치를 한 겁니다. 셧다운은 연준 부담,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라는 이런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공식이 비트코인 반등의 촉매제가 된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금과 비트코인과의 관계도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흥미로운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금이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쉬고요. 또 금이 정체 구간일 때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이런 교대 상승 랠리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비트코인이 30%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금 같은 경우는 28% 상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이 멈춰선 8월까지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60%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금 같은 경우는 7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차트상의 과열 구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이 여기서 숨을 고른다면은 비트코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겠죠. 이에 따른 알트코인의 동반 상승을 짚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번 반등에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 도지코인까지도 모두 4에서 7%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따라오르기만이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 기대감이 생길 때는 비트코인 하나에만 돈이 몰리지 않고요. 또 동시에 알트 시장에서도 자금 자체가 분산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알트코인이 진짜로 구조적인 흐름을 타고 가느냐, 이런 점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가 부각이 되어줄 겁니다. XRP가 단순하게 가격 반등을 노리는 단타 종목이 아니죠. 제도권 편입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ETF 승인 가능성 자체가 거론되고 있고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동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ISO 20022 국제 결제망 표준과의 연결성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단순하게 투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실제 사용 기반의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메이저 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2만 달러 돌파 여부가 가장 큰 관문입니다. 이 지점까지도 돌파하면은 상승 랠리의 강도가 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실패한다면은 단기 조정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XRP는 3,950원 구간이 중요한 지지선이고, 이 자리를 지켜내면은 4,850원대에서 단기 익절까지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셧다운은 단기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연준을 묶어버림으로써 이 금리 인하랑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오히려 강력하게 키운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금과 비트코인의 교대 랠리 패턴 자체가 앞으로 비트코인이 주도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가운데 XRP 같은 경우는요, 이 제도권 편입이라는 구조적인 서사를 바탕으로서 가장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즘 시장을 보면 단기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죠. 이에 따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방향성을 확신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아주 작은 변동에도 청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압박감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 이런 불안감들이 조급한 매매로 이어지고 또 손실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선물보다는 현물 위주의 매매를 하셔라. 그리고 비중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더라도 청산의 위험이 없고요. 시간과 분할 매매 전략을 활용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는 순간의 변동에도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고 원칙적인 투자 습관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리플이나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어보면요. 단기 흐름에 따라서 여기는 더 빠질까? 이제 바닥일까? 이런 고민이 생기고, 사실 이런 고민 자체가 확실함을 찾으려는 본능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확실함이란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조정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 낮춰놓고요. 또 반등할 때는 분할 매도로서 현금을 챙겨놓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시장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크게 불안하지가 않게 됩니다. 즉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은 이런 구간들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 시장은 늘 흔들리고 투자자들은 늘 불확실성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힘은 결국에 내 원칙과 멘탈이라는 거, 확신을 쫓기보다는 확률을 관리하시고 조급함 대신에 차분한 원칙 매매 지켜나가신다면 시장은 언젠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런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로 차분하게 운영해 나가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급하지 않는 대응, 그리고 꾸준한 원칙 매매 잘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인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이번에 미리 정해둔 목표 타점을 4,550원 라인에서 목표가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미리 사전에 예상 목표가를 걸어뒀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잠을 자다가 매도가 되면서 수익 체결되셨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 드렸고요. 추가 상승할 때 또 추가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동시에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리플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단타로서 리플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리플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타점과 속보 도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